조중동과 주요 경제지들은 고인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은 전두환 씨로 칭했습니다. 방송은 TV조선과 채널A를 빼면 대부분 전두환 씨로 칭했습니다. 진보지와 방송은 주로 사망했다고 했지만 조선중앙세계일보 등은 별세했다는 예우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평가가 호칭에 반영된 겁니다. 언론이 오늘의 기록을 통해서 사실 역사적 평가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과연 이런 표현이 적절했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은 그의 피해 당사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간 동안 수많은 언론인들이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직당하기까지 했는데 근데 언론이 스스로 예우와 정중함을 가득 담아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 저는 좀 부당하게 생각되고 여러 가지 씁쓸함을 갖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MBC 뉴스데스크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어떻게 늘 그 제일 중요한 메인 뉴스의 첫 뉴스가 전두환 대통령이로 시작을 할 수 있는지. 당시 KBS와 MBC 사이에서는 누가 더 전두환 씨의 동정을 1초라도 길게 보도하는지를 두고 경쟁이 정말 치열했다고 하던데요. 이른바 이제 충성 경쟁이었던 셈이죠. 전두환 씨 전용 편집실도 두고 뉴스 전체 시간 45분 가운데 30분을 넘는 시간을 전두환 씨의 뉴스로 채운 날도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청와대에 있던 수백 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KBS로 이관됐습니다. 우선 전두환 일가의 사생활을 언론사들이 직접 찍은 모습들을 모아봤습니다. 전두환의 장남 전제국이 결혼하던 날 지상파 방송사 카메라가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을 촬영하는 겁니다. 장녀 전효선의 결혼식장에도 어김없이 방송사 카메라가 등장합니다. 이런 대통령 일가 사생활 영상은 방송용이라기보다는 전두환 개인 보관용으로 바치는 용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 찍지 말죠. 보도용이 아니고 그냥 보관하시도록 비디오에만. 평범한 일상을 담은 영상도 많습니다. 청와대 앞을 산책하거나 독서하는 모습, 청와대 테니스장에서 운동하는 전두환의 모습까지 꼼꼼히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언론이 그냥 그 집안 집사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집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당시 전두환 정권은 일종의 당근과 채찍으로 확실히 언론을 길들이고 있었는데요. 먼저 채찍의 측면에서 보면은 당시 전두환 군부는 집권하자마자 80년 11월에 언론 통폐합을 단행합니다.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일단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는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좋아하는 그런 언론사들에게는 특혜를 몰아주면서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1980년 이전에 가장 잘 나가는 방송사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민영방송사 TBC거든요. 근데 TBC를 KBS가 흡수해버리고 그리고 당시 민영방송이었던 MBC 지분의 65%를 KBS가 또 가져갑니다. 그리고 신문의 측면에서 보면은 당시 전두환 군부에서 가장 좋아했던 신문사는 조선일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 이전까지 신문사 매출액을 보면은 사실은 조선일보는 그렇게 큰 신문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가 가장 매출액이 높았고요. 근데 80년대가 지나면서 매출액 순위가 완전히 역전되죠. 조선일보가 신문업계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정권에 충성하느냐 저항하느냐 그 언론인의 사명이 시험대에 오른 결정적인 사건.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요. 그날의 언론 보도를 모아봤습니다. 주요 신문들은 공수부대가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지 사흘이 지나서야 광주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엄당국이 말하는 대로 시민들의 폭동이라고 받았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시위대가 방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과격 행위에 초점을 맞췄고, 경향신문은 현실 불만 세력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게 시위의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BS 역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습니다. 5.18을 당시에 취재를 하고 보도를 했던 신문과 방송 모두가 일제히 광주가 원하는 사과문을 똑같은 크기로 5.18 광주는 광주 사람들이 일으킨 폭동이 아니라 전두환이가 일으킨 광주 폭동이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언론이
우리 광주를 폭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결자 해지를 해라는 겁니다. 봄이면 어머니는 어막으로 떠났다. 멸치 어막으로 떠날 때 아버지는 고개를 모로 돌렸고 누이는 목 놓아 울었다. 당시 그의 나이 24살. 지방지에서 일하던 평범한 청년은 동인지에 올린 시 한 편으로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3년 넘게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물고문을 당하다가 저는 풀려나왔고 임근실은 끝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결국 맞아 죽었죠. 하지만 언론은 진실을 외면한 채 삼청교육대 미화에 앞장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봉체조를 하면은 문신이 있는 사람을 앞에다 배치하고 그리고 얼굴이 형상궂고 좀 못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앞쪽에 세워서 국민들이 전두환이가 하는 삼청교육대를 미화하게 하도록 하고 아주 잘한다 함을 해가지고 전두환의 인기를 올리기 위한 그 동원령에 바로 언론이 협조를 해줍니다. 아무리 그 전두환 일당에 그 탄압이 있었다, 통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언론 본연의 책무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 책임을 져야죠. 무한 책임을.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는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되면서 이게 지금 거의 최악의 상태라고 봐요. 전두환 정권 때 앞장서서 왜곡 보도를 했던 다른 중앙일간지와 방송사에 당시 보도 행태에 대해서 반성이나 유감의 뜻을 밝힐 생각이 있는지, 의향이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물어봤는데요. 네. 어느 한 곳에서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언론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헤매면서 뭐랄까요,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언론들이 진정으로 국민들한테 과거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면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아오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저희가 이 방송을 기획한 건 KBS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